네, 오늘은 새로운 중단원인데요. 광물 부분부터 들어갑니다. 광물 하면 같이 나오는 게 이제 암석을 보통 구성하는 게 광물이잖아요. 그래서 광물부터 보고 그 다음에 암석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 암석을 아주 얇게 사진을 찍어서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우리 평광현미경까지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평광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수기로 준비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박사님들하고 그 다음에 선배들한테 받은 아주 예쁜 박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광물과 암석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규산형 광물에 대한 어떤 이런 구조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직접 그리기가 힘들어서 컴퓨터 상에서 화면 띄워놓고 한번 평광현미경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광물부터 들어가는데요. 일단 광물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항상 많이 나오는 게 이 광물의 정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질학과나 혹은 지구과학 교육과 혹은 대학을 가서 지구과학과 관련된 어떤 교양을 듣는다고 하면 항상 시험 문제 1번에 나오는 게 바로 광물의 조건, 광물의 정의입니다. 자, 일단 광물은요, 인위적으로 생성되면 안 되고요.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연 형성이 기본이 돼야 되고요. 자연적으로 형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유기물이면 안 됩니다. 어떤 생물이 죽어서 이룬 사체면 안 되고요. 무조건 무기물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액체, 기체 안 되고요. 고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개가 동시에 적용되는 건데, 고유한 어떤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애매한 구조 안 됩니다. 고유한 어떤 결정 구조를 가지면서 고유한 화학 조성을 가지면 이것이 바로 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암석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우리 지각상에서 지구상에서 대표하는 이 암석을 가장 많이 구성하는 암석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광물을 뭐라고 하냐면 조암 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석을 조성하는 광물이죠. 그래서 대강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혹은 선생님이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광물은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대강 때려 찍으시면 돼요. 석영, 그 다음에 사장석. 요 정도만 때려 찍어도 다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항 광물을 보면요, 보통 조항 광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엔 반응 계열 있죠? 네, 그 보엔 반응 계열에서 나오는 그 광물들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감람석, 그 다음에 희석, 각섬석, 흑음모, 그 다음에 장석, 석영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보면 여기까지 감휘, 각, 흑까지는 어떻게 돼요? 불연속 반응이죠? 불연속 반응이고, 장석은 CA, NA, K 순서대로 대부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 장석과 석영까지 전부 연속이죠. 네, 요 부분은 우리 지금 암석의 조직 화성암 부분에서 조금 더 다룰 건데요. 네, 다룰 거고, 어떤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제 강의에 지구 뽀개기 1회 4번 영상이 14분 47초부터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조항 광물에서 나오는 게 다음 시간에 배울 규산형 광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규산형 광물이 나왔다고 하면은 반대로 다른 것도 있어야겠죠. 비규산염도 나올 겁니다. 네, 비규산형 광물까지도 나올 건데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컴퓨터 자료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암 광물이 보통 대부분 규산형 광물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물 하면은 광물에 일단은 어떤 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정의를 봤으니 이제 광물의 결정 부분을 봐야 됩니다. 광물의 결정을 보게 되면요, 결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때 이 있느냐 없느냐는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결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요, 결정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비결정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결정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고요.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지만 비결정질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한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불규칙한 배열 중에서 보면은 보통 유리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흑요석이 대표적이고요. 흑요석 같은 경우에는 화산암에서 급격하게 식은 애들 중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불규칙한 배열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깨집니다. 그래서 망치로 이렇게 해머를 가지고 얘를 내려쳤을 때에 와장창 유리 깨지듯이 깨지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는 이 친구들이 바로 대부분의 광물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의 광물이 가지고 있는 건데, 자, 방향성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방향성이 모든 방향에서 같으면은 등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등방성 광물이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닌 것을 비등방성 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비등방성 광물 같은 경우에는 방향 따라서 결합이 약한 곳이 존재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망치로, 그러니까 해머로 이 광물, 이 암석 혹은 광물을 그러니까 때렸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결합이 약한 곳을 따라서 깨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깨진이 아니라 쪼개짐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쁘게 면을 가지면서 이러한 형식으로 깨지거나 혹은 이러한 형태를 가지면서 쪼개지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깨짐과 쪼개짐 구분하셔야 됩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깨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합이 약한 곳이 있는 곳은 바로 쪼개짐입니다. 쪼개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등방성 광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방향이 동등하게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약한 곳이 없습니다. 약대가 없죠. 약대가 없기 때문에 얘는 쪼개지지 않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깨집니다. 그래서 광물에서의 결정이 이렇게 내리쳤을 때 깨지느냐 쪼개지느냐의 차이는요. 일단 결합이 약한 곳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보면 약한 곳이 있는 곳은 그 약한 곳을 따라서 쪼개지는 반면에 이렇게 등방하게 모든 방향으로 동등하게 결합을 하거나 불규칙한 경우에는 어디로 깨질지 모른다는 거죠. 네, 쪼개진다기보다는 어디로 부서질지 모르기 때문에 깨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자, 어떻게 이제 하냐면 결정의 유무를 나타냈다면 이제는 결정의 형태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가 약간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결정 형태는요. 자형, 그 다음에 타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반자형이 있습니다. 네, 자형, 타형, 반자형이 있는데요. 자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형 같은 경우에는 고유한 결정면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광물이 고유한 결정면을 가지고 있을 때를 자형의 광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암석이 식을 때에 고유한 결정면을 가지려면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얘는 고온에서 정출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정출이 돼요. 네, 자형의 광물들은 가장 보통 고온의 광물들이 많고요. 왜냐면 먼저 자리를 선점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뭐 콘서트 티켓팅이나 혹은 PC방 혹은 뭐 게임에서 뭔가를 좋은 라인을 잡을 때 선픽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바로 자형이 선픽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고온이고 제일 먼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제일 먼저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 반면에 타형 한번 봅시다. 타형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제일 늦은 애예요. 그래서 남는 공간에 성장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남는 공간에 조금만 껴도 됩니다. 끼워만 주세요 하는 친구들이고요. 남는 공간에서 성장하는 것들이 타형의 광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는 공간에서 껴서 성장하기 때문에 본인의 결정면은 있을까요? 네, 본인의 결정면은 전혀 의미가 없게 되죠. 그리고 남는 공간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결국 고온이다, 저온이다? 네, 저온이 되게 됩니다. 그럼 반자형은 뭘까요? 반자형.
반자형은 얘보다 늦은 애예요. 선픽이 늦었어요. 그래서 자형보다 늦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고온의 광물이 형성 후에, 고온 광물이 형성된 후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빈자리가 많죠. 타형보다는 빈자리가 많을 겁니다. 얘네의 먼저 자형 광물들이 형성되고, 네, 걔네가 방해하는 면만 없으면. 그래서 이 고온 광물이 형성 후에 얘네의 방해로 인해서 절반만 본인의 결정면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자형이 차지하는, 만약에 이렇게 안 보이네요. 요 옆에다 그려볼까요? 네, 이렇게 빈 공간이 있다고 치면요, 고온에서 이렇게 예쁜 광물들이 자라게 됩니다. 이게 자형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빈 공간에서 어떻게 되냐면, 자형치고는 공간이 좀 많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형으로 이렇게 생기고요. 나머지 이제 빈 공간에 얘네를 피해서 반만 이렇게 본인의 결정면을 가진 반자형의 광물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이 나머지 공간에 이제 채워지면서 타형의 광물들이 형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자형, 반자형, 타형 순으로 형성이 되고, 온도는 여기가 제일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결정 형태였고요. 이제 무엇을 하냐면 광물의 물리적인 성질 한번 봅시다. 광물의 물리적 성질 한번 보겠습니다. 공구 개정 교육과정보다는 훨씬 물리적 성질을 외울 게 적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 부분이 좀 외울 게 좀 많은 부분들인데요. 한번 외워놓으면은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자, 물리적 성질 같은 경우에는 색 비중, 그 다음에 좋은색, 그 다음에 굳기, 그리고 5번 깨짐과 쪼개짐, 이거 했었죠? 쪼개짐, 그 다음에 광택, 기타 등등이 많은데요. 일단 요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리적 성질 같은 경우에 일단 겉보기 색이에요. 자, 물리적 성질에서 광물의 색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광물을 보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색입니다. 이때 고유한 색을 갖고 있다라고, 본인의 색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걔가 자색이고요. 아까 자형과 똑같은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고유한 색이 자색이고요. 고유한 형태가 자형입니다. 자, 그러면 고유한 색이 아니라 조금 본인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순물이 섞여서 본인의 색이 아닌 경우를 뭐라고 할까요? 타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석영은 무색하죠. 무색인데 자수정 무슨 색이에요? 핑크색이죠. 이거 보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흑수정, 요거 흑색이죠. 요것도 보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지질학 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자수성과 흑수정은 그냥 불순물이 섞인 광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는 학문이죠. 네, 그래서 요게 색이고요. 그 다음에 비중, 얘가 뭐냐면 밀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고체에서는 밀도를 어떻게 재냐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아시죠? 유레카, 물에다가 담근 다음에 물 꽉 채운 다음에 이거를 물건을 딱 빠뜨리면은 물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만큼의 밀도. 밀도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광물마다 고유한 비중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훈색인데요. 조훈색은 조훈판에 긁으면 나오는 색입니다. 이때 조훈판은 보통 사금팔이었나요? 네, 도자기 깨진 조각 있죠? 네, 도자기 판에다가 보통 긁는데요. 이때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그러니까 금과 황철석이죠. 금과 황철석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겉보기 색으로는 똑같이 황금색인데요. 이 좋은 판에다 긁으면 금은 그 금 색깔 그대로 나오고, 황철석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가짜 금을 구분할 때 좋은 색을 보통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색, 또 광물의 물리적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굳기 보시면요. 굳기는 일단 단단한 정도입니다. 단단한 정도고요. 이때 나오는 게 모스 경도계입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모스 경도계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모스 굳기계라고도 나오죠.
네, 이때 모스 경도계 혹은 모스 굵기계는요, 절대적인 어떤 단단함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끓었는데 A랑 B랑 끓었는데 A가 끓기냐 B가 끓기냐, 만약에 A와 B를 끓었는데 A가 끓였어요. 그러면은 A가 B보다 굳기, 단단한 정도가 작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건데요. 요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모스 굵기계의 모스 굵기계의 1부터 10까지를 외워주셔야 돼요. 한번 가볼게요. 네, 모스 굵기계를 외우는 방법인데요. 활을 잘 쏘는 석방형이 인정이 많아 석영을 황강금에게 주었다라는 건데, 네, 활을 잘 쏘는 석방형이 인정이 많아 석영까지만 외워주셔도 요 뒤에 부분은 사실 잘 안 나옵니다. 요 앞에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활을 잘 쏘는 석방형입니다. 그 다음에 인정이 많아 석영을 황강금에게 주었다. 여기인데요. 자, 하나씩 볼게요. 활은요, 활석이고요. 네, 타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석은 석영 아니고 석고입니다. 석고, 집섬, 석고. 여러분들 석고상 할 때 그 석고요. 그 다음에 방해석, 칼사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묽은 염산 떨어뜨렸을 때 보글보글 기체 나는 거,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형석입니다. 형석, 플로라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플로린이 들어가 있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인회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회석, 이 친구는 영어로 아파타이트예요. 네, 그 다음에 정장석입니다. 화성암 할 때 많이 배웠죠? 화강암에서 자주 나오는 정장석이고요. 그 다음에 석영, 그 다음에 황옥은 영어로 토파즈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노란색 토파즈입니다. 그 다음에 강옥 같은 경우에는 커런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붉은색 강옥이 루비예요. 그 다음에 파란색 강옥이 사파이어입니다. 그런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금강석, 바로 다이아몬드죠. 네, 이거 순서대로 네, 굵기계로 보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고요. 요거 아직 6월 모평을 보지 못해서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요거 모스 그 다음에 굵기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수능에서는 조금 혁신적인 거죠. 꼭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깨짐과 쪼개짐인데요. 네, 쪼개짐 아까 어디를 따라서 쪼개진다고 했었죠? 네, 약대를 따라서 쪼개집니다. 약대를 따라서 파괴되는 거고요. 약대를 따라서 파괴되고, 네, 일정한 방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흑운모 같은 경우에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요. 흑운모 같은 경우에는 판상으로 깨지고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양파 껍질처럼 깨집니다. 그 다음에 장석은 두 방향으로 깨지고요. 방해석은 세 방향으로 깨집니다. 방해석 세 방향, 장석 두 방향.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우리 규산형 광물하고 그 다음에 규산형 광물하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끝나면 안 돼요. 그죠? 아직 수고하시면 안 되고요. 암석의 조직 부분 이거 할 건데,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하겠고요. 자, 이 영상은 어디에 있냐면 게시글에도 링크를 걸어 줄 건데요. 지구 1, 지구 뽀개기 4번 영상이 14분 47초에 화성암의 조직에 대한 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퇴적암은 7강에 0초에서 1분 20초까지. 그 다음에 변성암은 5강에서 7분 29초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요. 이것까지 학습하시면 오늘 완벽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수고하셨습니다.